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중국사 산책. 이번 편에서는 당나라가 무너진 후의 5대 십국 시대에서 5대의 첫 왕조인 후량을 세운 주전충에 얽힌 일화를 돌아보겠습니다. 당나라가 멸망한 후 송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기까지 약 반세기 동안은 분열과 혼란의 시대였죠. 이 반세기 동안 중원 지역에서는 907년에서 960년에 걸쳐 주전충에 후량, 돌궐 이존욱에 후당, 돌궐 석경당에 후진, 돌궐 유지원에 후한, 과기에 후주, 이 5개의 왕조가 교체되면서 이어졌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중국 남부와 산서 일대에서는 주로 당나라 말기의 절도사들이 세운 10개의 왕조가 존속하였는데 역사상 이를 중원 지역의 5개 왕조와 아울러서 5대 십국이라 부릅니다. 이 시대의 구제도는 모두 파괴되었으며 국가나 사회의 질서도 존재하지 않았지요.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으로 부모와 자식들을 잃은 백성들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었으며 극심한 자연재해에 가혹한 수탈까지 행해져 농민들은 농토를 버리고 유랑민이 되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북부보다 남쪽이 평온하여 중원에서 난을 피해온 사람들이 많았으며 그 까닭의 남쪽에서는 비교적 문화가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강남지방은 경제적으로도 크게 발전하여 큰 상업도시도 등장하였지요. 한편 5대 왕조의 마지막 왕조인 후주의 세종이 즉위하면서부터 통일의 기운이 일어났고 세종은 통일의 꿈을 이루기 위해 착착 일을 진행해 갔으나 959년 원정에서 돌아오던 중 아깝게 병사하고 말았습니다. 세종의 뒤를 계승한 사람은 겨우 7살의 시종훈이었지요. 어린 후계자가 즉위한 것을 보고 북한은 요나라의 후원을 얻어 후주를 침공하였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나선 인물이 세종의 제1측근이자 금군 사령관이었던 조광윤이었지요. 이후 어린 황제를 모시고 요나라와 싸우는 것에 불안을 느낀 군인들이 조광윤을 황제로 옹립하여 송나라를 건국함으로써 통일의 대업은 그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당나라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고 간 황소의 난이 평정되고 당왕조가 멸망하기까지 약 20여 년 동안 사실상 정권을 좌우한 것은 막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던 번진 세력 이극용과 주전충이었습니다. 주전충과 이극용은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견원지간이었지요. 901년 주전충은 그의 모든 병력을 동원하여 이극용의 거점인 진양을 맹공하였습니다. 열세에 몰린 이극용이 진양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도망치려 하였으나 부인 유씨가 계속 항전을 고집하는 바람에 겨우 멸망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주전충은 점점 세력을 확장하여 이전 삼국시대의 조조가 그러했던 것처럼 황제를 그의 손안에 넣고 천자의 명을 받아 제후에게 명령한다 라는 명분을 내세워 그의 위력을 과시하였지요. 이런 주전충은 소종을 그대로 장안에 두면 누군가가 그를 가두고 황제의 명을 빙자할까 두려워 수도를 자신의 세력권 안에 있는 낙양으로 옮기고 소종을 이곳으로 데려오도록 하였지요. 황제 일행을 수행한 행렬이 섬서성 서편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이 길 양쪽에서 황제폐하 만세를 외치자 소종은 눈물을 흘리면서 어디로 끌려갈지 모르는 신세를 한탄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904년 4월에 있었던 일로 소종의 이러한 강제 행차는 종말을 앞둔 당왕조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해 8월 소종은 끝내 낙양궁에서 시해당했습니다. 소종을 시해한 주범 주전충은 소종의 빈소에서 대성통곡하는 연극을 꾸며댔지요. 그리고 13살의 어린 나이인 이축을 애제로 세우고 3년 뒤인 907년에는 이 어린 황제 애제를 협박하여 선양의 형식으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나라 이름을 양이라 하고 개봉에 도읍하였습니다. 이 양나라를 남북조 시대의 양나라와 구별하기 위하여 역사에서는 후량이라고 부르지요. 후량을 세운 주전충도 16년 후 그와 세력 다툼을 벌였던 이극용의 아들 이존욱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이극용의 기록이 자치통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극용의 나이 28세로 여러 장수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으나 황소의 난을 진압하고 장안을 회복하였으니 그 공이 제일이었다. 군세가 가장 강력하여 여러 장수들이 그를 경외하였다. 극용의 한쪽 눈이 어두워서 그때의 사람들이 그를 도간용이라고 불렀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용감한 장수를 도간용이라고 일컫게 되었지요. 아무튼 이극용은 주전충이 개봉해서 황제의 자리에 오른 이듬해에 죽었습니다. 그때 이극용도 이미 진왕이라 일컬어지고 있었지요. 이극용이 죽자 그의 아들 이존욱이 진왕의 자리를 이어받아 후량의 공격에 대비하였습니다. 주전충이 제위에 오를 당시에는 후량의 세력이 강대하였으나
얼마 후 세력이 약해지면서 911년에는 이존욱의 진군이 후량군의 주력 부대를 대파하고 군사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듬해인 912년 후량의 태조 주전충은 약화된 세력을 만회하기 위해 50만 대군을 거느리고 북상하여 이존욱의 군대와 교전하였으나 지난해에 대패로 사기가 떨어진 후량의 군대는 싸움을 앞두고 뿔뿔이 흩어져 또다시 참패를 맛보았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이야기이지만 이존욱의 대군은 겨우 수백 명에 불과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안 주전충은 땅을 치며 분해했다고 합니다. 주전충은 낙양으로 패주하는 도중에 병상에 눕게 되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측근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지요. 내 자식들 중에는 이극용의 아들 이존욱을 당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 나는 머지않아 죽을 것이지만 죽어도 뼈를 묻을 땅이 없을 것이다. 후량 태조 주전충의 이 말은 적중하였습니다. 한편 많은 수양아들을 두고 있었던 당시의 절도사들처럼 주전충도 여러 수양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주우문을 가장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낙양에서 병석에 누운 주전충은 나이가 이미 60이었습니다. 후계자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는 내심 수양아들 주우문을 후계자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우문의 처왕씨가 주전충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주전충은 마침내 주우문을 궁중으로 불러들이려 했으나 차남 주우규가 눈치를 채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런 판국에 주전충이 주우규를 내주자사로 내보내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니 그가 주우규의 불만을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지요. 결국 궁지에 몰린 주우규는 병든 아버지 주전충을 죽이고 그 죄를 주우문에게 뒤집어 씌워 주우문마저 죽인 뒤 재위에 올랐습니다. 주우규는 재위에 오르자 황음무도한 생활을 일삼아 내외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러자 주전충의 삼남 주우정이 일어나 주우규를 죽이고 재위에 올랐습니다. 후량이 이렇게 후계자 자리를 두고 혼미를 거듭하고 있을 때 북쪽에서는 이극용의 아들 이존욱이 착착 그의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존욱은 후량의 영토를 야금야금 잠식하여 70여 개 주 가운데 50여 개 주를 차지하였습니다. 923년 이존욱은 마침내 후량의 수도 개봉을 함락시키고 주씨 일족을 몰살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전충의 능묘 앞의 나무를 모두 베어내고 능묘를 파헤쳤지요. 주전충의 예견대로 주전충은 자신의 뼈를 묻을 땅이 없어진 셈이었습니다. 후량은 3대 17년에 단명왕조로 막을 내렸으며 이존욱의 후당이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당나라를 무너뜨리고 5대 19시대 5대의 첫 왕조인 후량을 연 주전충에 얽힌 일화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